그래서 다음에 또 술 먹고 진상짓 하면 무사히 안 넘어갈 거라고 카톡을 보냈죠. 무사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궁금하면 또 그래 보세요. 그때 보면 알겠죠. 군 전역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집 앞 삼겹살 식당에서 알바를 구한다고 하여 전화를 드리고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 보는 사람이 3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는데 말투가 직설적이고 다소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나한테 자길 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한참을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일이 진짜 힘들다. 버틸 수 있겠느냐? 일한다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난 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솔직히 복학 때문에 4개월 정도 밖에 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군입대 전 알바 경력이 있어 일이 힘든 건 상관없다고 하니 당장 내일 일할 준비를 하고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는 방법과 세팅하는 방법부터 배웠는데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쏟아지는 손님들로 인하여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투입되고는 했다. 당연히 실수를 남발하고 혼나기도 했지만 첫날 제대로 배워두면 다음날부터 편하게 할 수 있기에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다. 일단 식당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숙성 삼겹 전문점이었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3명, 고기 손질하시는 아저씨 1명, 서빙 보는 아줌마와 알바생 7명, 사장님과 카운터 보는 누나 1명, 총 13명이나 되는 규모가 제법 큰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카운터 보는 박 실장이라는 여자는 사장님의 큰딸이었고 6개월 전 이혼한 돌싱이었다. 이혼하고 엄마 식당에 카운터를 보며 빌부터 사는 느낌의 철없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에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잠수를 타는 바람에 급하게 알바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 잠수탄 알바생이 뻔뻔하게 가게로 돈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의 말로는 하필이면 주말에 저 알바생이 잠수 타는 바람에 웨이팅 손님을 다 받지도 못했고 그 덕분에 주문 누락 및 착오로 크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도 떨어졌다면서 무슨 염치로 돈을 받으러 왔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고깃집은 구하기 쉽다고 해서 일하기까지 쉬운 곳은 아니었다. 보통의 고깃집 알바가 하는 일은 처음에 손님이 들어오면 상세팅, 고기 나르기, 경우에 따라 불 나르기, 추가 주문 나르기, 추가 반찬 나르기, 추가 음료 나르기, 가고 나면 테이블 치우기 등이다. 어느 날 여성 손님 2분이 불이 너무 강하다고 좀 약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난 뭣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불판을 빼고 집게로 숯을 빼내려고 했다. 당연히 집게로 끄적이다가 불똥이 튀었고 여성 손님 한 분의 패딩에 구멍이 난 것이다. 다행히 박 실장이 그걸 보고는 귀신같이 달려와 죄송하다며 고기값을 받지 않으셨고 다행히도 당사자분은 별일 아니라며 용서해 주셔서 조용히 넘어갔다. 그 순간 박 실장이 어찌나 고맙던지 기회되면 언제 한번 꼭 신세 갚는다고 말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쉬는 날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평소랑 다름없이 그냥 집에서 쉰다고 했더니 신세는 언제 갚을 거냐며 휴일 날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하자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 술자리를 가졌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만나는 이성이 없다. 그러니 휴일날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냐며 한참을 웃다가 결혼 3년 차에 왜 이혼했냐 궁금하다고 했더니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대요. 배우자가 바람피면 바로 이혼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자기한테 닥치니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집 어렵게 못 준다고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더 볼 것도 없이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면 정신 나간 남자들 쉽게 보고 들러붙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무슨 하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쉬쉬하게 되었다고. 어쨌든 그렇게 신세 한탄 들어주고 완전 꽐라 직전에 그녀를 집까지 부축해 데리고 갔죠. 맨정신에는 몰랐는데 술 취하니까 왜 그리 달라 보이는지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녀는 술만 마시면 성격이 180도 변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여성스러워진다고 할까요? 애교도 굉장히 많아지고 성격이 귀여워지지만 술을 한 번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까지 마셔서 필름이 끊기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때만 그런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줘서 고맙다고 카톡이 왔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또 술 먹고 진상짓 하면 무사히 안 넘어갈 거라고 카톡을 보냈죠. 무사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궁금하면 또 그래 보세요. 그때 보면 알겠죠. 그날 이후 부쩍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일날 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더욱 딥해져 갔죠. 근데 너 여자들한테 인기 없을 듯. 갑자기요. 제가 왜 인기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는 공부 잘할 것 같은 모범생처럼 생겼잖아. 저 이래봐도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고요. 말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네. 암튼 너 샌님처럼 생긴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나도 순간 당황해서 뭔 말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뭐래요? 또 술이 많이 취했나 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우 같은 게 내가 자존심 세다는 걸 알고 그걸 건드린 건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순간 발끈하게 되었던 거죠.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랑 연애라도 한번 해보시던가요? 그랬더니 괜찮겠어. 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갔고 우리의 연애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의 미혼남이고 35살의 돌싱녀와 연애 중입니다. 평범한 누나 동생 사이였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위로를 해주었고 이후 사적으로 자주 만나며 그녀의 고민 힘든 점 등등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라며 짧은 시간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여서 뭐든 응원해주고 기운 차리게 도와줬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 말고는 진지한 얘기나 고민 상담 들어주는 거 하지 않는데 그녀의 고민을 들어보니 성격도 비슷하다 못해 똑같고 제 고민도 털어놓게 되더군요. 그 때문인지 사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결국 사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좀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질투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복학 때문에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여자친구가 그 식당에 고기 손질하는 아저씨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아저씨도 돌싱이었고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바빠서 전화 온 것도 몰랐네. 라고 말끝을 흐리기만 반복하고요. 솔직히 여자친구 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일할 때도 여기저기서 툭하면 들이대는 남자도 꽤 있었고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1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이 있는 것이 당연해졌고 무뎌져 버렸습니다. 매번 약속 시간에 늦고 일 때문에 약속했던 것들이 미뤄지고 결국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었지만 스스로도 많이 부담스러웠기에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이별이었기에 생각보다 의연했고 괜찮았습니다. 헤어진 지 2개월이 되었을 때쯤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더군요. 단지 이성적 애정이 사라졌을 뿐이라면서요. 그런 이야기 끝에 얼굴을 한번 보기로 하고 만났죠. 그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보름 만에 전에 알고 지내던 오빠랑 사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며 자기 만나면서 잊으라고 그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전에 싸우고 헤어지자고 해도 하루 안에 다시 연락해서 다시 만나기를 수차례 했었는데 이번엔 나도 좀 많이 지쳐서 먼저 연락을 안 했더니 하여튼 잘 지내라며 그렇게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 여친이 일 끝나고 술을 한잔하고는 데리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갔다가 그날 밤 같이 보냈네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쿨하지 못하게 이게 뭐지? 엔조이인가?
그러니 전 여친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러지 뭐 서로 아직 보고 싶고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얼굴 보고 놀자고 하더군요. 서로가 무뎌질 때까지요. 사실 이렇게 지내다가 무뎌지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